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다양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하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집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황 잠시 짚어본 뒤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285포인트대입니다. 일단 3.67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0.16% 상승 흐름입니다. 상승 흐름의 정도는 전 시간대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279포인트부터 2289포인트까지 올라온 뒤에 다시금 조금씩 조정이 나옵니다. 2285포인트까지 지금 한 고점 대비 4포인트 정도 오후장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176억 원 기관 순 매수,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249억 원 매수하고요. 투신도 326억 원 매수하고 있긴 한데 연기금이나 기타 법인 등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외국인 역시나 매도 동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15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코스닥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815포인트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조금의 변동이 있다가 지금 하락 쪽으로 방향 튼 뒤에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흐름이죠.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산다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53억 원 정도 개인만 순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87억 원, 기관은 415억 원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는 팔고 있고요. 연기금에서는 4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보시면 1129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6원 70전 현재 상승하면서 조금 전에 이진우 소장이 잠깐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장에서 1130원대까지 터치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야기 나오자마자 1128원대에서 1129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130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년 그리고 3년 만에 2018년도 엊그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의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는 없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증내 증시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움직임 짚어보면서 예측까지 함께 어렵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종목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메르스 이야기부터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의 차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신일섭 소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차별적 움직임 뻔한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진원생명과학이 거의 점 상한가 수준입니다. 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이 찍혀 있는데 밑에 꼬리가 살짝 달렸지만 거의 이거는 점 상한가, 기세 상한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몇 안 되는데요. 그렇죠?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50 이 정도예요. 예. 다른 것들은 지금 다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대장주로 보입니다. 대장주라는 거를 판단할 때는 가장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9시에 장이 열리자마자 10시 이전에 강하게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대장주고 예. 중간에 흔들리면서 꺾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앙백신이나 이글벳
이런 거는 이미 꺾여서 대형 음봉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원생명학이 왜 이렇게 됐냐.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3년 전에는 백신을 만드는 메르스 백신을 만드는 계획에 착수했다는 소식만으로 3배를 갔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그림을 볼까요? 2015년입니다. 2015년도에 아마 최저가가 5,300원에서 6,000원 사이였습니다. 거기서 2만 원을 가요. 이게. 그 뒤로 2018년까지 완전 바닥에 갔는데 지금 다시 그 소식이 나온 건데 메르스 백신이 지금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메르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으면 사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뭐 주요 감염 경로가 낙타 접촉이나 낙타유 음용 그리고 메르스 환자 접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미국 관계사 이노비오가 있습니다. 이노비오와 메르스 DNA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왔냐? 지금 일단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미국 월터리드 육군 연구소에서 메르스 백신 임상 1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임상은 동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임상 1상 이상부터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점점 환자의 수를 늘려가면서 적용 범위 혹은 뭐 횟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임상 1상을 마쳤고 이노비오 INO 4700이라고 불립니다. 2차 임상 시험은 인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실험이고요. 메르스 백신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 연구 중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음압병동에. 용량에 대한 안정성 및 내약성 평가, 최적의 접종 횟수 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임상시험에서는. 지금 이노비오는 내년에 중동에서 직접 가서 현지에서 메르스 백신 이상 현장 실험을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메르스 관련 그 치료제는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다른 종목들이 지금 메르스 관련 뭐 백신도 없으면서 그냥 얽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관련이 있다고 하면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그 마지막에 남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강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대증요법밖에 없어요. 대증요법 간단히 말해 이겁니다. 폐결핵 환자가 있어요. 거의 말기입니다. 죽어가요. 명의가 와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열이 납니다. 구토를 합니다.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너무나 끔찍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을 내리거나 구토를 멈추는 약을 투여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폐결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르스가 걸리면. 메르스가 걸려서 열이 나고 설사하죠. 그걸 완화하는 걸 투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본 지금 질병이 메르스를 치료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대증요법 및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그냥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메르스 백신이 지금 임상 2상에 돌입을 해서 9월 초에 첫 환자에게 일단 주사제가 투여됐습니다. 근데 임상 2상 아시겠지만 그 뒤에 임상 3상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약 개발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3년 전에는 메르스 발병 시 관련주가 상한가가 40여 개가 나왔어요. 목록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40여 개가 상한가의 무더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가가 첫날에 풀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풀리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의 진원생명과 코스닥의 50은 상한가지만 자 이글벳 그리고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지금 다 빠졌어요. 급락했죠. 지금 보면 중앙백신, 제일바이오, 이글벳의 공통점은 뭐냐면 동물의약품 및 동물 백신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는 어떤 논리냐면 낙타가 숙주라는 논리예요. 근데 이글벳, 중앙백신, 제일바이오가 동물의약품 및 동물 백신 만드는 회사는 맞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낙타와 직접 접촉이 없었던 환자가 더 많았어요. 3년 전에도 그렇고. 그 메르스가 걸린 환자와 접촉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낙타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모든 낙타를 갖다가 다 주사를 맞춰야겠죠. 중동의 모든 낙타를. 그쵸? 그렇게 되더라도 낙타한테 접촉을 안 하고 이미 걸린 메르스 환자와 접촉을 하면 걸리는 거예요. 메르스 인간 백신이 개발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동물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숙주가 낙타니까 관련이 있겠지 해서 갔다가 지금 약간 세력이 약화되니까 지금 다 밀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동물 백신이.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 예방 관련. 아까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건 치료 관련해서 인간과 동물을 제가 나눈 거고요. 그 다음 예방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들. 50이라던가 웰크론. 지금 50은 강하지만 웰크론은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예방 쪽의 50과 치료 쪽의 진원생명과학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지만
만약에 이마저도 밀린다면 나머지는 점터 초급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현진 팀장께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쪽에서 많이 신입서 소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중요한 부분에 대부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어차피 테마성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테마성 흐름이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현재 높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로서 이제 진현생명과학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50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50보다 이제 진현생명과학이 이제 같은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강한 것이죠. 왜냐면은 50은 처음에 이제 시초가를 24% 출발로 시작해서 이제 상한가를 닫은 거고 장 초반에도 약간 깨졌습니다. 근데 진현생명과학은 그런 흔들림 없이 이제 강력하게 문을 닫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잔고도 이제 달라요. 지금 50 같은 경우 상한가에 걸려 있는 잔량이 28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340만 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한가에 걸려 있는 물량이 오늘 거래된 거래량의 이제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진현생명과학이 상한가를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있고 50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현생명과학이나 50 말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거에 흐름이 좀 확실히 좀 약해요. 그래서 파루라든지 서린바이오라든지 일양약품 이런 종목군들은 초반에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꺾인 모습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시장 자체적으로도 이 메르스 이슈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받는 데까지도 한 10일 정도가 걸렸지만 이번에는 확진 판정을 받는데 하루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CCTV나 이런 것들로 동선을 체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생각보다 이 이슈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메르스 관련주들을 신규로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메르스 관련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아니면 고평가거나.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50이라든지 KM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비교적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다른 종목보다는 약간 리스크가 적다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메르스 이슈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에 의한 급등도 역시 좀 오래 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또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별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됐고요. 기존의 3년 전과는 좀 다른 흐름은 확실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분들께서는 오늘 어느 정도 가격대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내일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진원생명과학 대장주로 강해 보인다, 50 강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유효할지 궁금하고요. 지금 오히려 뭐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행이나 항공주 등이 하락이 오늘 크게 나왔는데 CGV 등이 이런 종목을 또 저가에 줍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한 분씩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신일섭 소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만약에 정말 내가 메르스 관련주를 하고 싶다. 물론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은 미스터 마켓이기 때문에 모든 걸 예측한다고 하잖아요. 9.11 테러도 사실 예측을 했고 시장이 그쵸? 근데 지금 보면 거래소에서는 진원생명과학 상승 하락 순위로 지금 정렬해 보시면 나오죠. 진원생명과학 상한가고 코스닥은 502 상한가입니다. 그 두 개가 가장 강해요. 이 두 종목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발주를 발빠른 사람은 해도 되는데 만약에 저걸 보고 있다가 진원생명과학이나 50이 바로 상한가 이탈하면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후발주는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손 빠른 분만 접근하셔야 되고 이 두 종목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50과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반면에 진원생명과학과 50이 지금 안 깨졌기 때문에 아직 뭐 이 이슈가 완전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정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환자가 더 늘어난다. 이러면 나머지 지금 급락했던 종목들조차 전부 다시 상한가에 진입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 제주항공 오늘 보시면 제주항공도 지금 4.50% 급락하고 있고요. 진에어 2.20%. 그 전에도 사실 안 좋았어요. 이게 사실 상승세에 있다가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이 다 추세가 안 좋았어요. 지금 최근에 하락세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더 급락을 가져온 이슈가 됐을 뿐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 모두투어 그리고 하나투어 이런 여행사주들 지금 다 좋지 않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하나투어를 봅시다. 하나투어는
2011년 유럽 위기가 있었을 때도 월봉인데요. 12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강하게 하락했을 때도 12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유럽 위기, 금융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100%는 없지만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유럽 위기,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안 깨졌던 선이 지금에 와서 이 지금 무슨 하나투어가 여행을 지금만 여행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 부분이 깨질 것인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이 결정적인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야겠지만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메르스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한데 굳이 접근하겠다면 대장주를 보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진원생명과학이나 50 둘 중에 하나인데 50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게 대장주는 진원생명과학인데 진원생명과학은 매수 타이밍을 안 줄 거예요. 내일도 점상한가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진원생명과학이 매수 타이밍이 잡힌다면 그 매수 타이밍은 오히려 꼭지에 잡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50 같은 경우 진원생명과학보다는 약간 후발주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이나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은 지금 메르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져요. PER 밸류도 가장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50이 그나마 이제 약간 낮다라는 부분.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하게 됐을 때 시가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손절가를 한 3% 정도 짧게 잡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르스 피해로 인해서 밀리는 종목군들 항공주, 여행주 지금 그냥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항공주, 여행주 밀린 것은 환율 상승이라든지 진에어 같은 경우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부분도 있었고 유가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밀렸었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된 피해로 더 밀렸다고 해서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메르스 피해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반등 타이밍을 기다려 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메르스와 관련된 종합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의 이제 추천 종목들, 신규 종목들 바로 스피디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부터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예. 되게 아이러니하죠, 지금. 제가 아까 하나투어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볼까요? 2012년 바닥, 2016년 바닥, 지금 바닥, 다 120개월 선이죠. 예. 지금 결정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아까 진에어, TA항공, 제주항공 다 빠졌죠. 근데 아난티는 12% 급등입니다. 아난티도 지금 호텔 레저 시설이거든요. 사실 호텔 레저도 안 가야 되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하나투어, 아난티가 해외에 주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곳곳에 주요 레저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메르스가 겁이 난다면 아난티 시설을 이용하지 말았어요. 여기서 지금 휴양을 즐길 때입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난티는 급등을 하고 있어요. 골프 레저 시설 개발 및 건설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2005년도 3월에 남해 골프 앤 스파 리조트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레저 시설 운영업체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작년에 국내 최대 규모 리조트 아난티 코브 그랜드가 오픈했어요. 이게 뭐냐면 힐튼 부산 플러스 아난티 펜트하우스 프라이빗 레지던스 이걸 합쳐서 지금 부산의 대규모 휴양 레저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호캉스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지금같이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 홋카이도 그리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 정전이 나고 지진이 나서 일본을 안 간다. 그러면 눈을 어디로 돌릴까요? 국내에 있는 이런 휴양 고급 레저 시설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는 그런 면에서도 좋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8,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원입니다. 섬유 제품을 제조하고 섬유 의류 판매 수출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과테말라 등 해외 7개 계열사의 니트, 스웨터, 핸드백, OEM 수주를 해서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OEM, ODM 기업 하면은 많이 아시는 기업들이 있죠. 한세실업, 영업무역, 태평양 물산, 그리고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세아상혁, 이런 회사들이에요. 신원도 그런 회사에 좀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자체 브랜드도 있어요. 베스트밸리 등 8개 여성복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도
지금 중소기업으로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고, 신원이 지금 OEM, ODM 수주, 그리고 과테말라 등 해외 7개 계열사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류회사의 그런 지금 회복기, 지금 보시면 영업무역 한세실업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완성업체인 LF, 그리고 한섬, 이런 것들 다 회복이 되고 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기업으로서 신원도 볼만하다. 그래서 손절가 2,100원, 목표가 3,5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나오는 그 회사거든요. 그 시가총액도 꽤 크기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되고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요. 대표 게임은 더블다운 카지노, W카지노입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카지노 그 게임 업체인데, 카지노에 가면 여러분들 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결국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다 돈을 잃고 나오잖아요. 우리 1달러로 뭐 가볍게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렇게 확률이 없는 카지노 게임을 하기보다는 이 온라인 카지노 게임, 소셜 카지노 업체에 투자를 하면 훨씬 이득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카지노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카지노에 가서 돈을 잃을 바에는 W게임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카지노 그 게임을 만들지만 신작인 언데드 네이션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비 소재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전혀 다른 게임을 지금 만들었죠. 지금 국내 모회사 D8 게임즈가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DDI가 D8 게임즈 모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더블다운 카지노, 소셜 카지노 게임 개발사예요. 이게 세계 1위 슬롯머신 제조업체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 와 거래를 하는 회사거든요.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가 카지노 지금 그 기계에 보시면 써져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DDI 지분을 약 9,400억 원에 W게임즈가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W게임즈는 자체적으로 소셜 카지노 게임도 만들지만 슬롯머신 제조업체를 또 인수를 해버렸다는 거죠. 아마 오프라인으로의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지노, 확률 없는 카지노에 투자할 바에는 카지노 게임 만들고 있는 W게임즈에 투자를 하자. 손절가 65,000원, 목표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까 나왔죠. 의류업체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화장품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어요. 2012년에 인수한 비디비치,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색조 화장품이죠. 전체 영업이익의 비중을 80%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의류업종으로 분류했고 의류업종을 알고 계시던 분들은 영업이익 비중의 80%가 비디비치야?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 이럴 것입니다. 코스메틱 사업부의 73%가 비디비치 매출액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디비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핵심 그런 브랜드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비디비치를 한정적으로 보자면 비디비치 매출액의 약 80%는 면세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정리가 됐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최근의 상승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면세점에서 화장품이 잘 팔리는데 거기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2012년 인수한 비디비치 브랜드를 넣어서 여기서 수익을 얻었구나. 비디비치가 중국에서 잘 되고 면세점에서 잘 팔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더욱더 잘 가겠구나. 영업이익 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디비치가 면세점에서 잘 나가면 나갈수록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훨훨 날아갈 것입니다. 손절가 18만원, 목표가 3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 영업무역입니다. 유명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 OEM 사업 영위. 너무 상투적인 얘기죠. 영업무역 다들 아실 거예요. 노스페이스. 그리고 최근에는 스위스 자회사 스콧이 있어요. 스콧이 몇 년 전에 인수를 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왜 자전거 회사를 인수했을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노스페이스가 조금 이제 고가고 이제 안 되고 고가를 때리고 등골 브레이커라고 욕을 먹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 사업을 해보려고 하나? 근데 자전거 사업도 안 되네? 왜 저걸 했지? 그래서 스콧의 악성 재고를 최근에 처분을 하면서 효율화 작업을 하니까 그 부분이 성장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웃도어 활동 중에 노스페이스 옷을 입고 등산도 하지만 이제 캠핑도 즐기고 자전거도 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여러 가지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인수합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바이크. 요즘에 한강에 나가시면 전기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스콧도 이바이크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비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득이 많이 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OEM, ODM 사업이 부진했는데 지금이 이제 9월 달이잖아요. 미리 사야 돼요. 왜냐면 한세실업 영업무역은 완성업체보다 먼저 주문이 들어가요. 왜냐면 OEM, ODM이잖아요. 영업무역 한세실업한테 받아서 브랜드 완성업체가 갖다 파는 거죠. 겨울에 팔 거 아니에요?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의 겨울 옷을. 그럼 영업무역 한세실업은 지금
주문이 막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야 되고 주가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무역이 한세실업과 함께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4분기 가면 올라있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 33,000원, 목표가 5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부터 영원무역까지 빠르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의 오늘 신규 5종목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첫 번째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이제 그 8월 미국 자동차 판매가 한 3%대 좀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기아차는 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산타페라든지 투싼, 소렌토를 비롯한 SUV 판매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SUV 시장이 이제 매년 지속적인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지역에서 판매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죠. 투자 심리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연장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인하되면서 내수 자동차 판매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신다면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는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가 조금씩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비진했었던 기간의 수급도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고 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환율 효과에 의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위치고요. 13만 원대인데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14만 5천 원까지도 편안하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업황적으로는 충분히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항체 약물 접합 항암제 그리고 항생제 특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링커 기술이라는 게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중이고요. 항생제를 포함한 합성 의약품 시장에서의 성과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다수의 파이프라인 파트너사를 확보해서 인상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바이오주 대비해서도 조금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하반기 시장 개발에 따른 재평가가 현재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좋죠. 저점을 완만하게 높여가는 구간, 약간의 계단식 상승 구조를 취한다라고 봅니다. 43,000원 초반대인데 현재가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48,000원, 손절가 한 4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케미칼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3분기 매출액이 1,477억, 영업이익은 317억, 전년 동기비 각각 9%,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는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 평택 1공장 2층 메모리 물량이 순차적인 양산으로 인해서 그 반도체용 과산화수소의 꾸준한 매출액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추가적으로 그 삼성전자의 SUHD TV의 판매 호조로 그 퀀텀 닷이라든지 이런 소재의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반도체 부분에 실적 둔화가 우려되고 있긴 하지만 메모리 업황은 아직까지는 호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라인도 증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신규 D램이라든지 3D 낸드 생산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동사의 과산화수소 공급 증가를 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오늘 시가는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고 우상향 추세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85,800원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목표가는 한 9만 원, 손절가 83,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BH 보겠습니다. IT 부품인 FPCB를 생산하는 업체죠. 애플의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애플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이폰이 공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관련주가 조금 모멘텀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OLED가 채용된 아이폰 X의 판매량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입니다. 아이폰 X의 추가 생산도 기대가 되고요. 외국인이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사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약간 하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24,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셔서 한 26,000원까지 바라보면 적절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락 추세에 탈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종목은 24,000원 위에서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솔리 자전거 보겠습니다. 상용 자전거의 이제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전기 자전거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올해 전기 자전거 시장이 전년비 50% 이상 성장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자전거 헬멧 의무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의무화가 안 되는 게 자전거주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의무화시키면 자전거 잘 안 탈 것 같아서 요 부분이 폐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폐지가 된다면 오히려 자전거 업체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요. 전기차 성장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기 때문에 느리지만 완만한 상승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7,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한 7,500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 한 6,7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짧게 목표가 현재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7,500원 정도의 매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신일섭 소장의 나머지 5종목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어떤 종목 갈까요? 네, 6번째 종목 삼양식품입니다. 자, 삼양식품을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그동안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요즘에 기분이 좋았겠죠. 2016년도부터. 왜냐면 그 전에 음식료주, 지금 이 의약품주도 마찬가지인데 방어업종이잖아요, 사실. 그쵸? 내수. 왜냐면 아무리 아파도 약은 먹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품주라던가 의약품주는 방어업종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끼면서, 그쵸? 헬스케어, 100세 시대, 그리고 음식료주는 물가 인상과 수출, 내수를 수출로 돌파하는 그 부분 때문에 성장주로 갑자기 변신을 하면서 다 날라갔어요. 자, 보세요. 오뚜기 이렇게 갔죠. 그쵸?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 지금 인적 분할 됐지만 오리온 그 전에 차트를 보려면 오리온 홀딩스를 봐야 되죠. 오리온이 이렇게 갔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동원 F&B 이만큼 갔습니다. 2016년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똑같이 음식료주라고 해서 삼양식품도 오르겠지 해서 갖고 있었는데 2005년부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세요. 올라가려고 하면 내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내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내리고 12년을 이런 식으로 지내왔습니다. 12년을 이렇게 지내오다가 한 번에 울분을 폭발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항상 삼양라면도 그렇잖아요. 예전부터 신라면을 이기지 못했어요. 신라면이 부동의 1위고 삼양라면은 항상 2등주였어요. 지금 보세요. 농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심은 지금 거의 보면 20년 정도 안 빠지던 지금 120개월 선을 깨고 있거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삼양식품은 이렇게 데칼코마니 반대로 가듯이 가고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왜 일어났나? 상반기 실적이 일단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상반기 매출액 2,493억 원, 영업이익 310억 원, 당기순이익 258억 원.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사상 최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일어났냐? 까르보 불닭볶음면, 이전에 불닭볶음면. 이게 대히트를 친 거죠. 예전에 꼬꼬면이라던가 닭 그 라면이 인기 있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강하게 가다가 확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결국에는 신라면, 짜파게티 이게 다시 다 1위가 됐죠.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불닭볶음면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이제 잘 봐야 된다. 연봉으로 봤을 때도 2017년에 그 10몇 년의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폭발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조정받는 시기에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8만원, 목표가 12만원입니다. 7번째 종목 서울 옥션입니다. 화학, 도자기 등 각종 미술품 경매하는 그 기업이고요. 지금 홍콩 미술품 경매 시장이 4조 원 규모인데 올해 그 홍콩의 상설 전시장을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옥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술품 경매를 합니다.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지만 미술 자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서울옥션 블루 이 부분이 온라인 경매가 연간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소액으로 온라인 경매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 경매 시장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서울옥션을 봐야 된다. 지금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랑 그 손절가 자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종목은 CDG입니다. CDG는 교육용 가구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원래 사명이 팀스였습니다. 최근에 CDG로 바뀌어서 예전 거를 뒤져보면 자꾸 팀스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CDG로 변신을 했어요. CDG 다들 아실 거예요. 집에 의자가 듀오백 아니면 CDG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최근에 미국 마블사 있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어른들도 좋아하고. 지금 마블사랑 지금 그 제휴해서 여러 가지 관련 제품들을 출시했어요. 아이언맨이라던가 헐크 의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듀오백과 B2C 시장 전면전에 돌입을 했는데 CDG가 원래 교육용 가구 제조를 해서 B2B로 주로 납품을 했었어요. 최근에 B2C로 발판을 넓히면서 듀오백과 지금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주 좋은 게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죽는 게 아니라 파이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 시장이. 그래서 듀오백과 더불어서 시리즈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 10만원, 손절가 6만원입니다. 9번째 종목은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은 에폭시 수지 제조 판매 전문 업체인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주차장에 갔을 때 주차장 바퀴를 돌렸을 때 뽀득뽀득하죠. 그게 바로 에폭시 수지입니다.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를 주로 생산하고요. 연간 65만 톤의 에폭시 수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국내 1위입니다. 화학업체 하면은 지금 그 롯데케미칼 이런 큰 회사들을 주로 알고 있지만 국도화학도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자기 분야에서 최강인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중에 강소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업체죠. 반도체 봉지재, 플라스틱 보강재 이런 쪽으로 지금 용도를 다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건설 업황이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이런 국도화학 같은 업체가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안 뜬다고 건설주에 미리 들어가 앉아있기보다는 국도화학을 먼저 사는 게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절가 5만원, 목표가 8만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마스크 제조업체예요.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치료제 쪽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높아서 지금 강하게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스크 업체 같은 경우 예방 쪽에서는 사실 마스크 업체가 가장 손세정제보다는 강력하게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 메르스 치사율이 20%에서 46%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만약에 사망 환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다시 또 불어일으킬 지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백신 마스크주가 강세고 50이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50의 상한가가 풀리면 웰크론도 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손절가 4,500원, 목표가 7,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크론까지 5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50을 함께 보자 웰크론에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의 나머지 5종목 갈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IT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센은 지난달 한국금거래소 3M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속회사인 KG홀딩스 유한회사를 통해서 760억 자금 납입이 끝났고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연매출 2조 원 규모의 토탈 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블록체인 금거래 서비스 플랫폼은 금유통과 관련한 부가 서비스 시장에서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성장에 좀 방점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실적 동반도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없다가 한 번씩 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가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 5,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메가MD입니다. 메가스터디의 자회사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인 교육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2016년에 이제 3,500억 규모의 공무원 입시학원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경찰 공무원 입시학원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공무원 시장 진출도 기대가 됩니다. 7급 공무원 시험에 PSAT 도입이 전망되는데 이게 도입될 경우에는 역시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신다면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가MD가 지금 반등 이후에 눌리고 다시 한번 반등한 위치예요. 가격 위치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가가 3,200원입니다. 3,200원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3,500원, 손절가 3,000원 정도 설정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DIT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산업으로서 LCD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불량 검사와 측정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상 처리라든지 아니면 광학 설계 관련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향후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국내 LG 디스플레이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계획도 내년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3D 측정과 검사 기술 장비 개발을 통해서 해외 업체향 이제 검사 장비 수주도 지속적인 확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DIT는 지금 추세가 약간 하방이에요. 그래서 음봉을 계속해서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는 좀 관망을 하셨다가 반등할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 이게 추세를 돌리는 가격이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8,200원입니다. 현재가 8,030원 마감 예상되니까
8,200원 위로 올라올 때 그때 가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낫겠다. 당장은 좋은 기업이지만 기술적으로 관망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마크로젠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SK텔레콤과 마크로젠이 AI 기반의 유전체 분석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죠. 그래서 유전체 분석을 이용하게 됐을 경우 암이라든지 희소성 그런 부분들의 특정 질병 발병 가능성을 개인별로 예측하고 적합한 치료법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유전체 분석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마크로젠은 임상 진단이라든지 유전체 분석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R&D를 시작했고 그에 따른 성과가 하반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은 이제 하방을 향하고 있지만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37,500원 정도 마감 예상되는데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4만 원, 손절가는 36,000원 이 정도 설정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제 웰크론인데 웰크론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이제 50이 대장주는 대장주예요. 그래서 보신다면 이제 50을 가장 크게 보시는 게 맞기는 맞고 요게 후발주자로서 이제 따라간다면 같이 좀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도지가 떴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만약에 보실 분들은 내일 50이 갭상승을 뜰 때 그 종목을 조금 더 주력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웰크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당장 매수라는 관점보다는 오늘 메르스 관련주로서 한번 체크해볼 만한 종목 그 정도의 의미고 단기적으로 마스크나 이런 관련주 보신다면 50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바로 들어가고 금주 추천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은 제넥신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결과 어땠습니까? 지금 제넥신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저저번 주에 한 JYP도 아직도 가고 있더라고요. 제넥신 지금 10만 원에서 딱 100원 모자란 99,900원인데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여러 가지 추세선 그쵸? 추세선 혹은 이동평균선 이런 것도 저항이지만 가격적인 저항이 있어요. 10만 원이라는 거. 우리 그 시험이랑 똑같아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과목에 80점을 죽어도 안 넘는 거예요. 78, 79, 77. 그러다가 확 넘으면 88 이렇게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경험이. 똑같아요. 10만 원이라는 그런 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99,900원인데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을 만약에 점령을 하면 4월 달에 기록했던 12만 원대까지도 바로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 보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10개월 선 보시면 항상 상승을 할 때 20개월 선까지 가지 않고 1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는 건 굉장히 주가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제넥신이 2014년부터 그랬어요. 계속 보세요. 월의 종가상으로 이렇게 10개월 선을 맞춰놓는 거 이거 개인이 만들 수가 없는 그림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0개월 선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만약에 10만 원을 탈환을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림으로도 두 번째 W자, 쌍바닥 이런 모습이 나오고 12만 원대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종목 단기로 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거는 웰크론입니다. 예. 또 웰크론이 나오는데 웰크론을 강력히 미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거래소에서 보면 메르스 관련주 중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무슨 월등해요. 나머지는 다 건설 관련주네요. 그쵸? 성신영의 한국유리, 남강토건 이런 거고요. 코스닥에서 보자고요. 거래소는 진원생명과학 하나밖에 없으니. 코스닥은 50이 1등이에요.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 다음 밑으로 볼까요? 그 다음은 웰크론이에요. 메르스 관련주 중에. 50이랑 웰크론이 마스크예요. 마스크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밑에 볼까요? 파루, 손세정제. 상대적으로 약하죠. 지금 상승률이 반밖에 안 돼요. 밑으로 갈까요? 제일바이오, 우정바이오. 이거 두 개. 아까 얘기 드는 거. 메르스의 숙주가 낙타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기인해서 동물 백신을 만든 회사가 얽힌 거예요. 그럼 순서가 딱 나오잖아요. 마스크 관련주가 제일 세네? 그쵸? 50은 지금까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손세정제 가운데네? 그 다음 동물이네. 순서 나오죠. 50 무너지면 뒤에 손세정제, 동물 백신, 급격한 추락. 50이 계속 버텨주면 그나마 현상 유지. 이거예요. 그래서 웰크론, 그 중에 살 수 있는 거, 50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웰크론 살 수 있는 것 중에 좀 보여주시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상승 하락률 순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50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웰크론을 보여드리죠. 웰크론 자 이겁니다. 웰크론은 지금 20.34%예요. 종가로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과 웰크론을 두 개 펴놓고 봐야 돼요.
50이 호가상으로 만약에 상한가에서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급격히 무너진다. 웰크론도 급격히 탈출을 해야 돼요. 속도가 더 빨리 빠지거든요. 대신에 50이 계속 상한가를 유지한다? 그럼 웰크론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갖고 왔고요. 지금 웰크론이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6,000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은 지난 월봉이니까 지난 3달 전이죠. 3달 전에 6월 달에 기록을 했던 부분이 6,000원 부분이에요. 그 부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50이 지금 상한가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웰크론이 내일도 급격한 상승세를 펼친다면 6,000원은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웰크론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단기 추천 종목 지금 종가 가능합니까? 네, 저는 지금 종가가, 왜냐면 50이 상한가가 안 풀렸기 때문에 종가 매매를 해서 내일 시초가에 급격하게 뜰 때 매도를 하는 단기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깔끔하게. 자, 오 팀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난주 SMCNC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주 종목 추천까지 빠르게 좀 가볼까요? 네, SMCNC가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렸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재반등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주가 되돌림 기대합니다. 수급도 크게 지장은 없고요.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400원으로 조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가격 지키셔서 일단 홀딩하시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단기 종목은 IT센 보겠습니다. IT센 같은 경우 아까 종목 설명은 대부분 드렸고 지금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만나는 지점이죠.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반동 후 약간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좀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는 5,000원 정도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센은 내일 시초가 공략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2287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상승폭은 비슷하고요. 5.78포인트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변화 거의 없습니다. 장 초반 2279, 장 중반에 2289, 아직도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전 주체가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도 250억 원 팔고요. 기관도 장 후반에 지금 매도 전환이 됐는데 기관 같은 경우 18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도 150억 원 현재 매도 포지션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은 하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이 더 둔화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87% 상승폭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1.97% 하락 여전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816.06포인트 비슷합니다. 코스닥 역시 815 지지 단단히 오후에 받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819에서 815 빠졌다가 다시 회복한 뒤에 쭉 빠져내려오면서 조금 전 시간에 815포인트대까지 저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816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두 개의 그래프가 비슷하고 오늘 약간 답답한 흐름들은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여전히 삽니다. 528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410억 원, 56억 원씩 각각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410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만 66억 원 소폭 매수하는 정도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모두 하락입니다. 신라젠 상승 흐름이고요. CJENM 그리고 나노스 하락하는 가운데 HLB는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장 자체를 보면 정말 답답한 흐름, 그리고 수급도 불안정하고요.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못합니다. 월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거래소와 코스닥을 보니까요. 건설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뜰 그렇죠. 가능성이 지금 보이네요. 예. 그렇죠. 지금 그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건설업, 거래소 건설업을 엄청 사들인 반면 개인은 그 금액 이상을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기타 제조가 1위로 되어 있지만 기타 제조는 몇 종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보면 에이스 침대, 물론 에이스 침대는 지금 사실 거래량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이스 침대도 가구죠. 그 다음 듀오백 아까 말씀드린 거 의자 가구예요. 가구거든요. 그 다음 보실래요? 금속, 그리고 비금속, 건설.
금속, 비금속 다 건설 자재에 쓰는 거고, 건설업종 동신건설, KCC건설, 신원종합개발 이런 것들 이화 공용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래소 업종별 1위 건설업이에요. 이것도 보면 남강토건, 현대건설 이런 게 급등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은 중형주급을 많이 샀거든요. 지금 보시면 등락률로 봤을 때 코스피 소형주가 지금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건설업종이 강했고 코스닥도 가구, 건자재, 금속, 비금속 이런 것들이 올랐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코스닥 중소형 그리고 코스피 중소형 건설에 관련된 거 강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건설은 남북 경협에 관련된 건설주라 좀 강하게 오른 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LG, GS건설 뭐 이런 그 대림산업 이런 거보다는 아까 보셨다시피 남강토건, 동신건설, 이화공영, 삼부토건, 한신공영 이런 게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있죠. 아까 한국유리라던가 가구업체 그리고 아까 국도화학도 말씀드렸어요. 국도화학 주차장에 에폭시를 까는 데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봐야 될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내일장에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웰크론이나 아니면 건설주 쪽을 보는 게 좀 단기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건설주 중에 중소형 건설주랑 그리고 50과 아까 전에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메르스 사태의 그런 그 부분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후발주들을 공략해보는 거 그런 것이 단기적으로 유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설주가 조금 이번에 바닥에서 지금 뜨는 모습들이 중소형주들 보면 차트가 풀렸거든요. 현대건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트가 정돈이 잘 된 업체들을 선별해서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것. 중기적이라는 거는 내년까지. 제 생각에 대책이 지금 곧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보기에는 공급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너무 묶는다고 말들이 많으니까 물론 그린벨트를 푸는 극단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겠지만 재건축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은 공급을 굉장히 아파트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이 건설을 미리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력히 들고요. 만약 그 결과가 나오면 건설 관련주가 지금 바이오주도 죽어 있고 지금 이런 가운데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는 0.31% 올라가면서 2288.6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33% 떨어지면서 816.1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5원 60전 상승하면서 1128원 4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의 이슈들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예상보다 좀 리스크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계가 3년 만에 상당히 큰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유가지구 시장이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보다 빨간불이 올라오고 있어서 시장의 리스크가 좀 완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메르스발 이슈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쩌면 전체적인 블랙홀의 흐름들이 이제는 메르스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실시간 검색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상보다 오늘 시장은 메르스가 이끌었다 이렇게 좀 정리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핫5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 9시 02분에 상한가였기 때문에요. 결국 진원생명과학이 앞으로 계속 얘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 호텔신라입니다. 예상보다 메르스가 된다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9월달, 10월달 큰 추석이나 행사를 앞두고 한국을 못 올 것이다, 그런 이슈 속에서 오늘 호텔신라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나노스인데요. 나노스가 이런 점만 하더라도 상당히 안 좋은 종목이고, 지금도 나노스가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4위, 그리고 어느덧 시총 4조 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우리가 그런 의문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두월산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올빼미 공시했죠.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올빼미 공시했는데 왜 그런 좋은 이슈를 올빼미 공시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미국의 고동사업, 고동 비행기 이런 수주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원생명과학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아신 것처럼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 같습니다. 실은 이 종목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상한가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진원생명과학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유가전국 시장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9시 02분에, 그러니까 시장이 들었어야마자 상한가에 올라가는 모습을 관측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증시 관련돼서 50도 9시 48분, 그리고 구해 종목 관련돼서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웰크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파르도, 기본적으로 이제는 메르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2015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6개월 동안 메르스 관련돼서 약 180여 명이 그 진단을 받았고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치명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사망자가 나온다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사망자가 나온다면 진원생명과학을 비롯해서 소위 메르스 종목들이 지금보다 더 급등할 여력이 있다, 즉 피를 몰고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호텔신라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호텔신라 좀 약간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텔신라 이부진 그 사장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죠. 어떻게 보면 시트립의 대표이사를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습니다. 왜 만났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이 한국으로 보면 중추를 같은 큰 이벤트가 있고, 또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또 국경절이 열려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시트립을 만난 이유가 9월달, 10월달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면 좀 잘해보자, 그런 어떤 좋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가는 좀 약세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메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고민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한국 이외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메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까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호텔신라나 면세점의 주가가 약세를 우리가 고민했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가가 상승했었던 화장품주나 비롯해서 소위 그 중국 관련주의 종목들, 즉 항공주나 이런 여행주들도 지금보다 어쩌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노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나노스 9,180원, 오늘 15% 정도 약세를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나노스의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위에서 오늘 시가총액 4위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나노스는 기본적으로 관리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조 5천억이 된 이런 종목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지난주 금요일날 2위, 오늘 4위가 됐다고 그러는 걸 보면 코스닥 시장이 과연 똘똘한 종목이 있을까, 그런 어떤 진정성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나노스가 시가총액 4위가 됐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은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화면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셀트론 헬스케어 충분히 이해되시죠? 신라진 이해되시죠? 또한 합병 이후에 CJ 이해는 되지만 그 외 종목 관련돼서 메이톡스나 포스코캠텍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노스가 코스닥 시장 4위가 됐다는 것은 코스닥 종목을 외국인들을 바라봤을 때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한 것이 맞나, 이런 어떤 종목인데요. 중요한 것은 나노스가 관리 종목이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올 산업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자, 두올 산업이 상한가입니다. 두올 산업이 어떤 회사냐면요, 자동차의 어떤 시트만 팔고 있습니다. 올인해서 시트를 팔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가 갔던 이유는 뭐죠? 결국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뀔 예정입니다. 이런 좀 판단 속에도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대주가 바뀌었다 이런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결국 새로운 주주가 오면 결국 그만큼 잘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올빼미 공시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자공 시스템의 두월 산업 즉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내용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요. 변경 예정은 위드윈 투자조합입니다. 위드윈 투자조합이요. 최근 들어서 1호부터 37호, 38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될 것은 10월 30일 날 정확하게 바뀝니다. 다만 지난 9월 7일 날 그 올빼미라는 표현을 써처럼 계약했다는 거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즉 위드윈 투자조합이 바뀌었다면 양수도 관련돼서 보호를 할래 말래 안 한답니다. 어떤 의미죠? 결국 10월 30일 날 합병이 이제 주주가 받게 되면 나는 그 즉시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보유 예수를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늘 두월 산업의 주가가 상한가가 최대 주주 이수 속의 상한가 같지만 결국 위드윈 투자조합이 주주가 바뀐다면 저는 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팔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한가는 오늘 하루에 좀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이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자, 카이는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어떤 페이퍼가 나왔냐면요. 제가 좀 자세히 보면 미국의 고등훈련기 관련돼서 교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1 베이스로 보면 약 17조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서 보잉 두 개의 회사가 미국에서 과연 누가 가져갈까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장중에는 45,300까지 상승했던 이유가 로키드 마틴과 같이 컨소시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어쩌면 로키드 마틴이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예정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과연 이것이 보잉이 될지 로키드 마틴이 될지 이것을 과연 그 가능성을 코멘트한다? 제가 볼 때 그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증권사 페이퍼의 어떤 용기는 있지만 결국 누가 될지 그것을 과연 이렇게 예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이퍼는 상당히 이슈가 있지만 오늘 주가 상승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아신 것처럼 지난 시기에 메르스 관련돼서 상당히 2015년부터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 동안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과연 지금 일단 정부가 메르스 관련돼서 초동적으로 빨리 맞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후에 어쩌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결국 메르스 관련주는 더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시장의 핫 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 종목 중에 475개 종목 상승세 보였고 361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없었던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오늘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건설업종, 기계,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 상승세 보여주었고, 운수장비, 의약품 업종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우선 전체적인 봤을 때는 거래량도 그렇고 좀 조용했던 하루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 10개 기업은 하락세가 좀 우세했고, 오히려 대장주 삼성전자만 오른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안전자 지금 현재 시장이 지난주부터 박스권 흐름 속을 계속 갖고 가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차별화 장세는 이번 주에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으면서
그 2250에서 2340선 사이를 증권사들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더 특수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은 2300선을 이번 주 내외로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쪽에서의 통화 변동성이나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분쟁이 여전히 시장 내 경계 심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걸로 봤을 때는 보합 장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좀 가능성도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이나 9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일단 답답한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우선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메르스나 바이오 업종도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계신데, 우선은 전기차 관련 좀 한마디로 이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상신 ED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서 이 캔을 제작하고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객사 쪽에서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가동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구조가 되면서 주가도 계속 신고가를 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랑 ESS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상승 EDP의 캔에 대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동률을 본다고 한다면 2016년에 27%, 2017년에 49%, 2018년에 상반기 때만 88%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공장 증설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하반기 때 실적과 여러 가지 모멘텀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신 EDP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장에서는 상신 EDP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